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인데요. 천공 스승님 법문하고 관련 자료들이에요. 오늘 이걸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아, 네, 보니까 디지털 시대의 세대 변화 이야기도 있고 또 2013년 그 시점이 중요하다는 내용도 있고요. 맞아요. 미래 경고나 대구 역할 같은 좀 흥미로운 관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표면적인 얘기가 아니라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세대 간의 어떤 책임 문제라든가 또 인간의 성장 이런 부분들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일은 이 자료들 속에서 청취자분께 가장 와닿을 만한 통찰 같이 한번 찾아보는 거죠. 좋습니다. 한번 파헤쳐 보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그 세대 구분이 딱 눈에 들어오던데요. 디지털 세대 그리고 X세대. 네, 그걸 이제 각각 후손, 선조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나이 차이는 뭐 아주 크진 않은데 역할이나 세상을 보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게 선조, 그러니까 기성세대의 책임을 굉장히 강조해요. 맞아요. 후손이 선조를 좀 무시하거나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 그건 선조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 거다. 정법을 제대로 못 가르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딱 짚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후손 탓을 할 게 아니라 선조가 먼저 반성해야 한다. 이런 뉘앙스네요. 네, 정확합니다. 밥만 먹여 키우면 동물이냐? 이런 표현까지 쓰는 걸 보면 상당히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정신적인 가르침의 중요성. 그 책임이 전적으로 선조 세대에게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자료에서는? 네, 자료의 논리 흐름을 보면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선조가 길을 제대로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걸 못하면 후손이 방황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니까 그 책임은 선조에게 있다. 아주 분명하죠.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2013년 이 해가 되게 중요하다고 나와요. 네, 그렇죠. 베이비 부머 세대가 딱 50대, 지천명에 접어드는 해이고 또 홍익인간 지도자 시대가 시작되는 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죠. 여기서 그 개념이 나오잖아요. 인간이랑 사람을 구분하는 거요. 아, 네네. 그게 좀 독특하죠? 70% 성장, 그때까지는 인간이다. 약간 동물적인 본능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요. 70%요? 네. 그 이상, 그러니까 71%부터 100%까지 성장을 해야 비로소 사람이 된다. 신에 가까워진다. 뭐 이런 식의 정의예요. 와, 기준이 정말 독특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2013년부터 이런 진정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첫 홍익인간 지도자 사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게 아니라 자료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전달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료에서는 그분이 지도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중도에 그만두게 됐고 그 결과가 대구의 위상 하락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 한 명의 성패가 그 출신 지역의 어떤 기운, 위상하고 직결된다고 보는 거네요. 네, 그런 관점인 거죠. 그만큼 이제 지도자의 역량과 책임이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걸 아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대구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대구가 남한의 중심이다, 배꼽이다 이런 비유까지 쓰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구 시민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기운이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과거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였는데 이제는 그 의미가 좀 달라졌다고도 하고요. 네, 그 해석이 재밌어요. 그냥 물리적으로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지식으로 뭉쳐야 한다. 아, 지식으로. 네, 지금은 지식사회니까 각자가 지식을 갖추고 그걸로 국가와 인류에 필요한 역할을 해야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논리죠. 그럼 그 지식으로 뭉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의미일까요? 시민들이 뭘 하길 바라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자료에서 계속 강조하는 정법 공부, 이걸 통해서 각자 지혜를 얻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기 역할을 찾아서 실천하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 공부를 통해서요? 네. 그래서 대구가 그런 지혜로운 시민들로 가득 차면 그게 대한민국 전체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기대를 담고 있는 거죠. 이게 단순히 사회적 역할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좀 경고성 메시지도 있더라고요. 2025년부터 한 3년간 좀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요? 네, 맞아요. 뭐 전 지구적인 지진이라던가 용암 분출 같은 큰 자연재해, 이런 혼란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과거 태풍 매미 때 얘기를 들더라고요. 아, 매미. 네, 자연의 법칙은 정확하니까
그걸 무시하고 뭐 위험한 곳에 집 짓고 살면 결국 화를 입는다. 이런 점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럼 그런 어려움이나 혼란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도 제시를 하나요? 네, 제시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아까 계속 나왔던 공부예요. 아, 또 공부군요. 네, 특히 이제 정법 공부라고 지칭하는데 이걸 통해서 지혜를 얻으면 삶의 여러 어려움들, 심지어 질병 같은 문제들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자연의 큰 벌도 피할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주장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정법 공부라는 게 단순히 책 보고 지식 쌓는 그런 걸 넘어서는 개념인 것 같네요. 그렇죠. 약간 삶의 근본 원리, 자연의 법칙 이런 걸 탐구해서 지혜와 어떤 방향성을 얻는 과정, 뭐 그런 걸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면 결국 세대 간의 책임, 특히 선조 세대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네. 그리고 인간을 넘어서 진짜 사람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어떤 과제 제시, 이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대구 시민들, 지식으로 뭉쳐서 국가에 기여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도 강했고요. 더불어서 앞으로 올 수 있는 어떤 혼란에 대비하고 또 개인적인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 그 열쇠가 바로 공부, 즉 삶의 근본적인 지혜를 탐구하는 데 있다. 이 점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 이야기 나눈 선조와 후손의 책임, 또 인간에서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개념, 이걸 자신의 삶에 한번 비춰봤을 때 나의 개인적인 성장과 또 내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좀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